공복혈당이 정상이라면 인슐린도 정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만이라고 하셨지만 다행히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톤이 살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에요. 케톤이 낮아도 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다이어트 하는 동안 LDL이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왜냐? 몸에 있는 지방을 계속 분해를 해서 그 분해된 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게 계속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살 빠지는 동안은 당연히 이제 체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고 있을 때 피 검사하면 LDL 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키토하고 나서 LDL 높아진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스님, 만 33세 여성분이 이제 올려준 사연인데, 다치시고 뭐 간식 드시고 해가지고 160에 49에서 시작해서 12일차가 됐다고 합니다. 2주가 좀 안 된 거죠. 일주일 만에 46.7까지 내려갔었대요. 아까 한 2.3kg? 일주일 만에 빠진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식단 깨지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47 정도가 되셨다. 옛날에 뭐 닭고야 같은 칼로리 제한 식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잘 빠지고 눈바디도 군살 정리되고 화장실도 잘 가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전 요거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키토를 계속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세요. 왜냐면 가끔 기운이 좀 쭉 빠지고 배고픈 느낌이랑은 다른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곤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오전에 방탄커피 먹고 몇 시간 지나면 이 느낌이 온다. 그래서 방탄커피가 안 맞는 걸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키토 이틀 만에 몸무게가 1kg 빠져서 인바디를 했는데 근육이 1.2kg가 줄고 지방이 1kg가 증가했다고 해요. 말이 안 돼서 무시하긴 했는데 왜 그런 걸까? 세 번째 질문은 운동은 뭐 홈트 30분, 근력 1시간, 필테 1시간에서 주 4번. 근데 아직 부상이 낫지 않아서 무게는 많이 못하고, 운동하면서 키토 병행이 무리인 걸까요? 단백질량을 늘리면 키토 상태에 진입을 못한다고 하니 줄이자니 근손실이 걱정되고, 되게 헷갈리신다고 해요. 근데 확실히 슬림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근육이 빠져서 기운이 없는 건지 뭐 키토 플루인지 걱정된다. 키토 시작 후에 TSH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뇌에서 갑상선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얘가 좀 떨어지고 LDL이 올라갔다.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릴게요. 원래 키토제닉을 처음에 하면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최대한 3kg까지 빠지는 분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편이고. 근데 이게 평소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은 인슐린이 계속 높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분해가 잘 안 일어나는데 얘를 확 떨어뜨리니까 초반에 지방 분해가 굉장히 빨리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지방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 같이 분해가 돼요. 글리코겐은 이제 포도당 여러 개 분자를 합쳐가지고 근육이랑 간 안에 저장한 에너지원인데, 얘네가 이제 체지방 분해될 때 글리코겐도 같이 분해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이 글리코겐이 그냥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을 1대4 정도의 비율로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리코겐이 하나 빠지면 수분이 4개가 같이 빠지니까 몸에서 수분이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키토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초반 체중 감량 효과가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거다, 이렇게 해서 좀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수분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체지방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같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진짜 다이어트는 그 이후부터예요. 인슐린이 좀 떨어져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잘 되는 상태가 되면 체지방 분해도 같이 잘 돼요. 수분이 쫙 빠지는 그 단계가 살이 본격적으로 더 빠지기 위한 준비 단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살이 왜 이렇게 잘 빠졌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일주일 동안 2kg가 빠질 때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분,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붓기를 형성하던 수분, 그리고 체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붓기도 다 빠지고 글리코겐도 많이 고갈되고 나면 체지방이 훨씬 더 본격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튼 가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배고픈 느낌이랑 좀 다른데 팔다리 힘 빠지고 피곤한 느낌, 이게 키토 플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체지방 대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탄수 간헐적 단식 하니까 초반에 인슐린 내려가서 수분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체지방이 활활 타는 상태로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빨리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체지방이 빨리 빠지게 들어간 사람은 체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오히려 이 지방 대사 모드로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은 먹는 에너지가 줄었는데 몸에서도 에너지를 못 꺼냈으니까 에너지 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방탄커피 먹고 몇 시간 지났을 때 온다고 했는데 지방대사가 잘 되는 상태에서는 방탄커피를 먹으면 지방을 에너지로 잘 바꿉니다. 근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됐는데 방탄커피를 드셨으니까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못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바디를 했는데 근육이 1.2kg가 줄고 지방이 1kg 증가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키토하고 일주일 동안 살 쭉쭉 빠질 때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배출이 됩니다. 이때 물이 빠진다고 했죠, 수분이. 근데 인바디가 근육량을 측정하는 원리는 근육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신에 전류를 쏴가지고 근육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밀도가 적고 그래서 저항이 별로 안 세겠죠. 근데 지방은 고체고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저항이 세요. 이 저항 값을 가지고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수분이 빠졌으니까 근육이 부족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바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탄수나 간헐적 할 때 처음에 근육량 1kg가 줄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근육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근육 안에 있는 물이 빠진 겁니다. 근육이 뭐냐를 정의를 하자면 물풍선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물풍선에서 고물을 풍선이라고 하죠. 근데 물풍선에서 물을 빼면 물풍선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풍선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고무는 그대로예요. 안에 있는 물만 빠진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량 줄은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육이 빨리 안 줄어듭니다. 저탄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식욕을 먹어도 근육량은 인바디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실시간으로 변해요.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고, 심지어 저탄수나 키토를 했다면 더더욱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키토 병행이 무리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키토에서 지방대사가 잘 되면 운동할 때 에너지가 더 넘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토시스 상태가 되고 수면을 잘 하면 일반식 먹을 때마다 무게가 오히려 늘어요. 중량이 한참 높아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면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더 잘 만들게 돼서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근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결국에 모든 해결은 다 그 지방대사 모드에 잘 들어가고 그 시간까지 1, 2주 정도를 더 버티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정말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갑상선 수치 TSH가 내려가고 LDL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키토 한지 12일 만에 이걸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신 건가요? 그거는 조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겹쳐서 그랬던 건지는 궁금하긴 한데, TSH도 이제 컨디션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실시간으로 뭐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LDL이 올라간다, 이거는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다이어트 하는 동안 LDL이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왜냐? 몸에 있는 지방을 계속 분해를 해서 그 분해된 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게 계속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살 빠지는 동안은 당연히 이제 체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고 있을 때 피 검사하면 LDL 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키토하고 나서 LDL 높아진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게 낫고, 중성지방이랑 HDL의 비율, 총콜레스테롤과 LDL의 비율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키토하면서 LDL이나 이런 게 높아졌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이라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아민님의 질문입니다. 팅키토 보면서 3개월 정도 해서 15kg를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2달 만에 15kg를 감량한 이후로 최근 한 달간 체중이 0.3, 0.5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기에 있습니다. 탈출하려고 2, 3일 동안 탄수화물 로딩을 했다가 다시 이틀 단식하고, 뭐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방법들이죠. 그렇게 했다가 한 번에 2kg가 빠져서 정체기를 벗어난 것 같았는데 다시 정체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찾으려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케톤 수치가 너무 높아도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혈액으로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소변으로 해보면 그 아주 진한 보라색, 그러니까 케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은 공복 혈당이 낮고 케톤이 높으면 느린 대사이며 살이 안 빠질 수 있다, 지방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영상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고. 근데 우아미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복 혈당이 100이 넘고 케톤 수치도 높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 해결책이 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면, 케톤 수치가 높다는 거는 마냥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게 또 사람마다 기준을 좀 다르게 잡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 이상만 돼도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 저는 1에서 1.5 정도가 제일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다 혈액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변 검사로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케톤체보다는, 그러니까 밖으로 배출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유추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높다고 나오니까. 아무튼 돌아와서 케톤 수치가 높으면은 왜
안 좋은 거냐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가 인슐린을 내려서 지방 분해를 높이고 분해된 지방에서 지방산이 나오는데 얘를 에너지로 태워서 없애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탄수를 하면은 몸에서 이제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게 부족해져요. 근데 걔가 있어야지 지방산도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몸이 지방산을 케톤체로 바꿔요. 뭐 BHB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바뀐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또 써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케톤 수치가 높다는 건 지방 분해는 잘 됐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하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려고 다 쪼개놨어. 근데 얘를 에너지로 못 쓰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쓴 애들이 다시 촉촉촉촉 모여서 다시 체지방이 돼요. 그러니까 케톤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느린 대사인 분들, 공복 혈당이 좀 낮거나 하신 분들이 몸에서 이제 당신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옥살로아세트산이 자연히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과정조차 대사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느린 대사기 때문에 이 대사도 좀 느립니다. 그래서 몸에서 옥살로아세트산 같은 게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케톤체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몸에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걔가 다시 체지방으로 합성되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혈당이 70 이하인 분들, 그런 분들을 느린 대사라고 하는데 왜 자기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인데 케톤체가 높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죠. 보통은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서 이것만 보고 판단은 어렵지만 의학적으로는 100 이상일 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과 느린 대사가 공존할 수 없느냐? 당연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느린 대사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해서 느린 대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100인데 몸에서 옥살로아세트산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좀 드리면은 지금 몸에서 지방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지방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방을 더 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 탄수화물 섭취량을 3에서 40g 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지방을 얼마나 드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지방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을 많이 먹고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석 키토는 1대 2대 7이고 느린 대사는 2대 3대 5로 드셔라 라고 했는데 그 2대 3대 5도 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준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한번 해보기 좋은 하나의 프레임워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보면서 점점 나한테 맞춰가면 됩니다. 리지별님의 질문인데 38세 여성분이시고 167에 63kg, 요즘 매일 1일 1식 저탄건지로 하고 있는데 살은 정말 잘 빠지는데 계속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가 기초대사 이하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지 시에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건 아닐지 나중에 문제가 될지 걱정된다. 16대 8 단식을 하면서 24시간 단식은 가끔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정확한 답변을 받길 원하신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초대사량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있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개를 보면서 판단해보면 좋은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인바디에 나오는 기초대사량으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인바디가 계산하는 기초대사량은 근육량과 지방량 그런 것들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추측입니다. 추측. 아무튼 그래서 실제 기초대사량은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 호르몬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소비하는 에너지잖아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상당수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 과정을 잘 이끌도록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부신에서 만드는 코르티졸 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관여를 합니다. 제일 높은 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근데 인바디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고, 왜냐면 혈액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인바디에서 보는 기초대사량보다 실제 기초대사량은 낮을 확률이 높아요. 한 10에서 20%는 더 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기초대사를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 기능을 방해하는 게 부신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략해서 얘기하면. 근데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일하면서 계속 받고, 잠 못 자면 엄청 높아지고, 커피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또 높아지고, 걔네가 실시간으로 기초대사를 계속 높아지지 않도록 계속 막고 있는데 당연히 인바디에서 하는 그런 공식보다는 기초대사가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겠죠. 아마 지금 드시고 있는 섭취 칼로리가 기초대사 이하라는 거는 인바디상보단 이하일 수 있지만 리지별님의 실제 기초대사량보다는 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다. 근데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해당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추론입니다. 이건 뭐 제가 다 데이터 수집해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제 추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대사량 저하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인슐린이 떨어지고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되면 몸에서 지방을 많이 태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초대사량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24시간 단식은 가끔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뭐 정해진 거는 당연히 없고 자기 몸에 맞춰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24시간 단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매일.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약속이 있으면 이제 그 한 끼가 일반식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술자리에 간다면 술을 먹거나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24시간에 근접하게 단식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24시간을 항상 채우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좀 너무 떨어진다거나 식욕이 너무 잘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하면 저도 그냥 먹어요. 보통은 안 먹지만 점심을 먹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살이 찌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큰 영향이 없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공복, 즉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평소에는 16대 8 단식을 하다가 주에 한 번 정도 24시간 이상의 완전 단식을 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있죠. 키토 3년째입니다. 피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좋아졌는데 LDL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53세 아줌마이고 164에 47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HDL은 81에서 91이 된 거죠? 그런 뜻이겠죠. 높아진 거죠, HDL이. 중성지방은 61에서 49로 떨어졌고요. LDL은 171에서 272로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일단 HDL이 높아졌다. 당연히 좋은 거죠. 중성지방이 떨어졌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중성지방 61도 엄청 높은 건 아닌데 49가 됐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LDL이 100이 높아졌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토를 하면 LDL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그 구분이 맞는 구분이 아닙니다. LDL은 간에서 혈액으로 보내는 콜레스테롤, HDL은 보내진 애들을 다시 갖고 오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간에서 혈관으로 보낸다는 거는 간에 있는 지방간이죠. 그런 애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분해돼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LDL이 높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그 반증이 진짜 안 좋다고 하는 중성지방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중성지방 떨어진 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살 빠질 때만 유동적으로 바뀌는 LDL이 높아졌다. 이거는 다른 단서들을 볼 때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현후님 질문인데,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 건가요? 참고로 비만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정확히는 모르죠. 인슐린도 혈액 검사에서 재볼 수 있어요. 호마 IR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둘 다 잰 게 아니고서는 100% 확신은 못하지만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면 인슐린도 정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만이라고 하셨지만 다행히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뭐 당뇨 검사 이런 거 할 때 한 번 검사하잖아요, 혈당을. 근데 그게 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조금 더 전체를 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같고, 사람은 컨디션이나 뭐 수면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혈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딱 찍었을 때 높고 낮는 게 완전한 정보는 아닙니다. 제가 활동량이 거의 없는데 먹는 걸 많이 줄이다 보니 대사량이 떨어진 게 느껴져요. 그전에도 일하면서 몸이 안 좋았었어요. 문제가 매일 체중을 재고 있는데 좀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면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하다가 스스로 검진해본 게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생각하고 요오드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마 자가문진이나 아니면 영상 보면서 나랑 비슷하네? 이런 판단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느린 대사처럼 갑상선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질병입니다. 요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뭐 호르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이요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느린 대사 정도랑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병 수준으로 간 게 아니라면 요오드가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질병 수준으로 갔어도 요오드를 드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진짜 심각하다 그럼 병원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궁근종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이신데, 사실 이런 질병 관련된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제가 뭔가 이렇게 진료를 보는 것처럼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의사 면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데, 4월에 갑상선 검사했을 때 T3가 정상 범위 안에서 좀 낮은 편이었다라고 하셨죠. 느린 대사는 확실히 맞는데 느리게 빠지더라도 지금처럼 운동과 식단을 유지해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밀가루 커피 끊고 식단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상선도 결국에 호르몬이고 대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개선되고 싶어서 조바심 느끼는 분들이 그 시기 동안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하시는데, 기다리시면은 다
좋은 때가 올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T3가 정상 범위 안에서 낮은 편이라고 해도 안심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보는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질병으로 보잖아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에 해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개선하려고 이제 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호흡 케톤 수치를 측정 중입니다. 매일 8시간 주무시고 1대 2대 7 더티 키토를 하시고 비타민 B 드시고요. 주 3회 40분 유산소를 하고 있는데 호흡 케톤이 4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낮다는 뜻이죠. 3개월간 8kg 뺐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호흡 케톤이 낮으니까 체지방 연소 속도가 낮을 것 같아서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듭니다.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에요. 일단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톤이 살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에요. 케톤이 낮아도 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이 전부가 아니라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톤을 잴 거면 혈액을 재는 게 낫습니다. 케톤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중에 이제 혈액으로 하는 건 BHB를 재는 건데 걔가 이제 에너지로 쓰이는 케톤치예요. 그래서 유의미해요. 근데 호흡으로 재는 케톤체는 아세톤입니다. 얘는 BHB를 에너지로 쓰고 남은 찌꺼기예요, 찌꺼기. 부산물을 재는 거기 때문에 부산물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낮은데 내가 살이 잘 빠지고 있고 키토시스는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만든 케톤체를 에너지로 잘 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좀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한다면 차라리 안 재는 게 낫습니다. 혈당은 조금 유의미해요. 인슐린을 계속 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병원 가서 피를 매 순간 뽑을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저는 호흡 케톤은 굳이 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근데 물론 내가 지금 잘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면 제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여기에 막 흔들릴 것 같다면 오히려 안 재는 게 낫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중이에요, 체중. 그리고 1대 2대 7로 더티 키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살이 덜 빠집니다. 클린 키토가 더 잘 빠져요. 왜냐면 더티 키토 이게 1대 2대 7을 잰다는 거는 영양 성분표 안에 있는 탄수화물 함량, 지방 함량 이런 걸로 잴 텐데 그거 말고도 당이 더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르는 거고. 키토를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인슐린 낮춰서 지방 대사 활성화하고 대사 전체를 잘 굴러가게 하려는 건데 더티 키토는 이제 가공식품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공식품에 있는 뭐 다른 첨가물이나 뭐 그런 성분들이 그 대사를 좋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티 일반식보다는 낫지만 더티 키토도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아요. 중간에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티 키토라도 하는 게 이제 나한테 유지하기가 더 편하다면 그것도 방법이고. 이번 라이브가 좀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다음 주에도 뭐 비슷한 시간대에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